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뭐 건강 상담사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름길을 빨리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고, 사실은 아메이가 지름길은 없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100이라는 결과를 얻는 일이 있고 1이라는 결과를 얻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 종일 움직여도 6시간을 일을 했는데 나에게 1이라는 결과가 온다면 내가 뭔가 방법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로 내가 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어차피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비만 자체가 병이거든요. 비만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질병을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비만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고혈압, 당뇨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주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신장, 또 방광, 남성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신장까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까지 같이 접목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희귀병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밝혀지지 않은 병들을 부정수소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본인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질병들이 8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87가지나 있는데 거의 다 해당돼요. 칼슘 하나만 결핍돼도 147가지의 질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그 많은 질병이 생기는데 그 147가지의 질병 중에 안 걸리는 분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카, 2종 사촌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병원에 11군데를 다녔는데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만 다 다녔는데 아무런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밥을 못 먹고 항상 배를 움켜쥐면서 배가 아프다고 뒹굴고, 본인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증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BCCP나 또 우리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어떠한 제품을 이분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줄 것인가 전부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그런 병이었어요. 희귀병은 아니고 장에 독소가 차서 배출이 안 되는 병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틀 만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갔거든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제품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제품에 확신을 갖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경험을 갖다 보면 하나하나 확신이 생기게 돼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인데 3개월을 입원하고 일주일 후에 혈액투석을 하자는 분이 우리 제품의 메가비타민 요법을 쓰시고 15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일지를 쓰면서 스폰서님, 우리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한테 직접 접목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할 정도로 그분하고 저하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뭐 이러한 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그래서 폴 젠필저 박사가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경제학 박사 공부를 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럴 정도로 건강에 관련된 시장이 너무나 큽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인구 17억 명이 비만 환자예요.
앞으로는 의료비 지출로 미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좋은 제품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보람된 일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걸 보면 나중에는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PV로 보여요. 사람이 PV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 자세가 되냐면 PV보다는 당신은 나를 만난 것이 행운이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 건강과 다이어트만큼은 정성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분 건강이 내 건강으로 알고 관리를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회복되는 걸 봤어요. 일단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밀착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500만 PB 나 혼자서 개인 PB 500만 PB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트너를 똑같이 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빵 PB를 한다면 파트너도 똑같이 동그라미를 빵 PB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털렁거리는 뱃살이 있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뱃살 정리부터. 뱃살 정리부터 하셔서 항상 그 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레그에 2사람이면 1000만 PB를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과 틀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에 사업을 하니까 한국에서 하던 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상담사 2명이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상담할 줄 알면 PV 걱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매출액이 커요. 절대 과장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200, 300씩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을 해보면 야 정말 이건 되는구나. 이걸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사 것도 박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일단 그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이 책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할 정도로 5번 이상씩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책을 항상 봅니다. 이 책을 공부를 하시면 많은 부분을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고 막연히 상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것화 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맞춰서 편리하게 만드시면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께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많은 지식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배운 것을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차원이에요. 근데 어렵게 풀어서 그분이 지식 자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쉽게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진짜 다이어트를 소비자에게 얘기하실 때 진정한 다이어트란 체지방을 없애고 탄력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다이어트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다이어트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가 식욕 억제제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임산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과 타사의 제품은 임산부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임산부는 감기약만 먹어도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겠습니까? 그래서 임산부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웬만해선.
여성들이 해야 할 운동이 헬스예요. 아까 어떤 분이 살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서 중단할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이 너무 물렁물렁해지는 것 같다. 운동을 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탄력 있는 몸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되도록이면 헬스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오더 하실 때 되도록이면 헬스와 같이 병행을 하시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체지방 측정은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몸무게도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자주 제기하시면 안 돼요. 체크하러 가셔서 자주 몸무게 재주고 체지방을 측정해 주는 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체지방, 몸무게가 빠지면서 체지방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2%였는데, 32%였는데, 몸무게가 2kg 빠지면서 체지방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몸무게 빠지면 체지방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꼬치꼬치 따지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체지방은 그분이 원하면 맨 나중에 재주시면 돼요. 억지로 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체지방 측정해주고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다이어트 다 끝날 때까지 아예 저울의 눈금을 잊어버리십시오. 저울이 있으시다면 장로 위로 높이 올려두세요. 체지방 측정도 원하시면 맨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처음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지방 측정해주고 체지방률이 높아지니까 어머 이거 체지방 빠진다더니 더 높아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활 전반을 관리를 해야 돼요. 물도 관리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운동하는가 체크해야죠. 또 뭘 드시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체질이 개선이 안 됐다. 우리 제품을 드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생활 전반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유를 끊게 해야 되고, 만약에 아이의 소아비만에게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소아비만인데 아토피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우유를 끊거나 계란을 먹고 있거나, 그러니까 우유를 먹거나 계란을 먹거나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유하고 계란이 왜 나빠요 그랬어요. 우유가 왜 나쁘냐면 지금은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여해요. 그리고 젖소에 젖을 많이 짜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젖소의 젖이 바닥에 끌릴 만큼 커져버려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성장 호르몬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젖소가 먹었던 것을 우유 속에 다 담아서 대신 사람이 먹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항생제 투여. 이걸 먹게 되니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유를 먹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아요. 닭고기가 왜 좋지 않냐면 특히 이제 슈퍼에 나와 있는 닭고기 같은 경우 표백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염소 처리. 너무나 하얘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닭고기도 똑같아요. 1분에 수백 마리씩 공장에서 죽여 나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물이 어떤 물에 들어가냐면 염소 처리된 물에 들어가요. 그럼 염소가 처리돼서 들어간 물에 얼마나 나쁜 성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닭고기 같은 경우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죠. 빨리 계란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의 어느 쪽은 닭고기를 5살 아이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어서 어린아이들이 생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슴이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답지 않게 어른으로 성숙돼 버린다는 거예요.
간접으로 먹는 게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산성식품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독소를 만듭니다. 산성식품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도 먹지 말아야 할 걸 체크를 해보면 물밖에 없다겠어요. 먹을 게. 그 정도로 생활 전반을 바꿔줘야 되지,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정도의 확실한 제품인데 그분의 생활이 문제가 돼서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분의 모든 것을 체크해서 제대로 삼박자가 맞게끔 만드셔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운동, 그리고 휴식,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각종 명현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심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명현 반응이에요. 명현 반응은 뭐냐면 더블릭스 하나만 들어가도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더블릭스 하나만 전달을 해줬는데 그분이 15일 동안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만성 피곤,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분들 아마 많이 만나실 거예요. 좋다고 해서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더 죽겠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가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가 거대한 화학 공장인데 갑자기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세포들이. 내부적으로 갑자기 휴식에 취해 있다가 일을 하게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나른해지고 좋은 제품이 들어가면 피곤한다는 겁니다. 산삼을 먹고 산삼을 캐서 먹은 군인이 하룻밤을 이렇게 못 일어나고 잠을 잤대요. 그분이 이제 몰래 이제 이렇게 산속에 있다가 산삼 냄새를 맡고 캐먹었는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보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걸 먹게 되면 갑자기 우리 인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공장이라고 했죠.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피곤하니까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 긴 호스로 비교를 한다면 호스에 물을 조금씩 부을 때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는데 갑자기 많은 물을 부었을 경우에 호스가 심하게 흔들려요. 우리 인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몸이 나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별 반응이 없어요. 명현 반응이. 그렇지만 나쁜 사람일수록 아픈 부위가 더 아프고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정말 잘해 주셔야지 이 명현 반응을 대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낭패를 당해요. 특히 위가 나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반드시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가야 돼요. 위가 너무나 쓰리고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또 바이오시도.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게 하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명현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소개도 나오지 않고 그분 한 사람 간신히 하고 끝나는 결과가 돼요. 그렇다면 이달에 만약에 천만 점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소개도 안 나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렇게 본연의 자세를 알으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하고, 우리의 목표는 네트워커예요. 네트워크를 짜는 일을 하는 거지 단지 다이어트나 건강 상담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나 건강 상담사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도 많아요. 다이어트 전문 회사. 일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커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서 최고의 네트워커가 될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관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툴을 줘서 사업자를 만들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사업자를 만들까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관리하시러 만나러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책과 테이블 주시면서
성향이 좋으신 분들은 사업자로, 이분은 사업자로 만들어도 참 괜찮겠다 싶으면 꾸준히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킬까? 이렇게 하신다면 매출도 올리면서 사업자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책이 개성 플러스라는 책이에요. 혹시 그 책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개성 플러스. 한 10분 정도가 보셨네요. 개성 플러스를 보시는 이유는 일단 사업자라면 제일 먼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성 플러스 책을 꼭 구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파트너분들 사업을 하시겠다 결의하면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책이 개성 플러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4가지 성격 유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천주교에서는 9가지 성격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9가지는 너무나 이제 복잡하니까 4가지 성격만 전체를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건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개성 플러스 책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내가 이 4가지 성격에 어느 한 가지에 아주 안 좋은 두드러진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가지를 적절히 갖출 수 있는 덱스터의 것처럼 4가지를 25%씩 다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 성격별로 또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은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시게요. 가장 먼저 이제 꼴레릭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꼴레릭은 한방에서는 태양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성격들은 꼴레릭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목표지향적입니다. 목표지향적이고 타고난 리더 기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서가는 분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나 본인이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하지 못하는 파트너를 굉장히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후원하다 보면 기어가야 할 사람, 내가 달려가줘야 할 사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계속 끄집고 간다면 그분이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은 중간에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레릭형의 태양인의, 꼴레릭과 그 태양인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오다를 했어요. 그분을 이제 오다를 하러 갔을 때 그런 성격의 분들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말을 줄이고 칭찬 기법을 쓰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시네요. 제가 더 이상 선생님께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면 제가 아주 쉽습니다. 설명드리기가. 그런 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분이 최고로 인정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비위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오다를 받아낼 수 있는 성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성격은 핵심을 단호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분들한테 쇼도 플랜을 할 때도 1시간 반씩 계속해서 플랜을 보일 경우에는 그분은 절대 예스를 하지 않아요. 20분 내에 플랜을 정말 드림빌딩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당신의 꿈이 뭐냐 드림빌딩을 하고 할 때는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도대체 결론이 뭘까? 왜 사설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다이어트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만의 영양 결핍이었다. 살이 찌는 원인이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 결핍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 책을 보여주면서 비만이 영양 결핍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냐면 어떻게 비타민을 먹었는데 다이어트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워주는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살이 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책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 책을 보여주면 꼴레릭 형들은 한 번 딱 보고 이해가 가면 바로 결정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빠릅니다. 이런 분들은.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나도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결정을 빠르게 유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상담을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눈치 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가장 한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 가장 한가하겠습니까? 물어봐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그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문자로 넣어주세요. 방해되지 않도록. 문자로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자주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에 맞춰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격의 유형이 있냐면 멜랑콜릭형의 성격이 있어요. 멜랑콜릭. 이게 이제 히라버라 이상해요. 멜랑콜릭형의 성격은 한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소음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소음인인데 여성들로 이야기를 하면 체격이 작고 여성스러워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이고 데이터에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얘기했던 말도 안 잊어버려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으로 제 남동생도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동생은 생긴과 꼴레릭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옳게 되는 사람이 심한 멜랑콜릭이에요. 근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나 내가 자영이한테 질렸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4년 전에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터니 4년 전에 어떤 아가씨하고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한을 품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4년 후에. 그러면서 누나 난 그런 성격 무서운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멜랑콜릭들은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세미나나 뭐 이렇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뭘 준비해 와라 그러면 절대 실수가 없는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완벽하게 일을 해내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갔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데이터에 강하기 때문에 자료 제시를 많이 하시면 돼요. 내 얘기가 아니라 책을 자꾸 많이 보여주면서 자료에 약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고 전부 자기가 이해가 가야 하거든요. 쉽사리 결정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멜랑콜릭 타입은 사업자로 컨택을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 내내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타입입니다. 꼴레릭들은 한 번 딱 듣고 이것이다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생각만 하다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1년 이상 검토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내가 검토만 했는지 모르겠다. 검토할 시간에 차라리 사업을 할 것을. 이런 성격들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성격이거든요. 이런 이제 멜랑콜릭과 반대적인 성격이 맞아요. 반대적인 성격이 맞는데 멜랑콜릭과 생긴형이 맞아요. 근데 생긴형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멜랑콜릭형과 생긴형이 부부가 돼서 만났다. 그러면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는데 포도를 먹다가 싸운대요. 왜냐하면 멜랑콜릭형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원칙주의자예요. 포도도 나란히 따먹습니다. 일렬로 따먹어요. 근데 이 생긴 형들은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그걸 먹다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지랭이 따먹지 못하냐. 그러면 이제 그 상대는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는 거 왜 가지랭이 따먹으라고 하냐. 이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성격을 공부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파트너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관리하시.
우리 사업은 판매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사람을 경영해 나가는 사업인데 내가 경영을 배우는데 경영을 해나가야 하는 일을 하면서 내 파트너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개성 플러스예요. 나의 기질을 알고 상대의 기질을 알아서 내 기질과 상대의 기질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멜랑콜릭형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은 일단 단번에 오다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나치게 오다를 카드 번호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현금으로 유도해서 계속 지나치게 추궁하듯이 그분에게 오다를 강조하면 싫어해요. 그분들은 절대 남의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해가 가야 믿어져야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뒤적거리면서 검토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장님처럼 정말 이 자료에 이런 데이터에 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드리고 갈 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한테 주고 가세요, 자료를. 그럼 그런 분들은 글씨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여다봐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하실 때도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운 책을 드려도 돼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좀 쉬운 책, 읽기 쉬운 책을 준다거나 그러면 금방 식상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면은 내가 툴을 활용할 때도 이 사람은 어떠한 책을 줘야 되고 어떠한 테이프를 줘야 되고 전부 사업자로 컨택을 할 때도 책을 잘못 줘서 놓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격 분석을 잘 못해서. 지루한 책을 싫어하는 분에게 더불어서 하는 자본주의 책을 줘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어려운 테이프, 지루한 테이프를 줘서 또 놓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테이프를 주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웬만한 감정적인 누가 울면서 스피치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이 멜랑콜릭 형들은 울면서 스피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약해요. 항상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누가 핀을 받을 때 울면서 하면 어떻게 나가면서 얘기를 하냐면 실제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세미나라고 왔는데 왜 이렇게 그냥 상을 받으면 좋게 받지 왜 찍찍 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감동적인 스토리는 별로 감동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성격이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셔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실 때도 이런 분들은 자주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척척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일단 멜랑콜릭 형이 다이어트를 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본인이 알아서 너무나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자 메시지 넣어주고 그래도 3일에 한 번 정도를 통화를 하는데 워낙에 철저하신 분이라 잘 하실 걸로 믿고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당신 먹었냐 이렇게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이분한테 전화를 하면 무서워요 그래요. 전화를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단호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격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시면 돼요. 칭찬하시면서 워낙에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차나 한잔 하러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잘 인간관계를 잘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긴형의 성격이 있어요. 생긴형은 한방에서 얘기할 때는 소양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소양인의 체질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생기발랄해요. 그리고 분위기를 항상 주도해 나가고 항상 어떤 파티나 어떤 모임에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분들이 생긴형이에요. 그래서 그룹에 생긴형이 없다면 돈을 주고라도 사서 데리고 와라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멜랑콜릭형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초상집. 어떤 행사가 있어도 전부 심각해요. 심각한 표정으로 다 앉아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긴형은 항상 발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멜랑콜릭과 생긴형의 만약에 여성과 멜랑콜릭형의 남편이 만나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를 한번 가만히 검토해 보세요. 정반대의 부부가 신기하게도 안 맞을 것 같지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생긴형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걸 잘해요. 잊어버리는 걸 잘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말을 뱉어놓고 책임을 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그거 다이아몬드 1년 안에 가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생기네요. 그런 분들 이야기는 잘 안 믿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열정은 강한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온열 장마비 같아요. 분명히 스폰서가 아침에 전화했는데 어머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어느 한 분하고 부딪히고 나서 오다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노를 했을 경우에 갑자기 소상집의 모습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그분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형의 파트너를 만나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시선을 떼지 마라. 그분한테 시선을 잠시라도 떼면 그분 어느 날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케어해주고 그리고 항상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생긴형은 격려를 자꾸 해주면 200배 힘을 발휘해요. 그렇지만 스폰서가 방치한다거나 또 그분이 좀 감정 기복을 탄다고 해서 그대로 버려둔다거나 하면 어느 날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항상 생긴형은 격려를 많이 해주고 눈에 초점을 떼지 마라 할 정도의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럼 만약에 다이어트를 그분에게 이제 오다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성격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성격 분석을 하지 못하면 사업 설명도 실패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상담을 하러 갔는데도 실패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 사람이 4가지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성격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형을 만나면은 일단 미적인 것으로 칭찬을 하셔야 돼요. 생긴형들은 아무리 칭찬해도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멜랑콜릭형들은 칭찬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멜랑콜릭형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칭찬을 해야 돼요. 매사에 칭찬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제 파트너분하고 한번 멜랑콜릭형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마디만 딱 했거든요. 아, 집안이 굉장히 감각이 있으시네요. 지나가듯이 한마디만 살짝 했는데 제 파트너가 가는 곳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머 화분도 이쁘다. 어머 몸매도 이쁘다. 어머 뭐도 이쁘다. 계속 칭찬하니까 어머 그만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칭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긴형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줘도 그냥 내가 너무 이쁜가 보다 하고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도 기법인데 일단 칭찬을 할 때는 너무 거리가 먼 칭찬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자다 깬 얼굴로 폭탄머리를 하고 왔는데 어머 헤어스타일이 멋지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먼 칭찬이 돼요. 그래서 다른 칭찬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머리가 폭탄 맞았다 하면 뭐 다른 칭찬을 하셔야지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형들은 일단 우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가 고와지고 그 다음에 몸매가 탄력 있게 변한다는 거. 이런 쪽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이 생긴형이다. 그러면 사업 설명도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칵테일 파티를 한다거나 화려하게 인생을 산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100%예요. 근데 이 생긴형에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통의 흐름은 어떻고, 유통의 흐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당신이 이 사업을 결정했을 때 앞으로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거. 그러면서 드레스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생긴 형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화려함.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자를 첫 번째 찾는 첫째 조건은 당신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신데 일단 우리 사업은 공주과들이 잘합니다. 끊임없이 칭찬을 하는데도 입이 기미까지 걸려요. 며칠 전에도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분의 사설을 1시간 가까이 들어주고 저는 30분 정도. 수익 구조도 생긴 형들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컷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분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는 가볍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여행이라든가 화려함 이런 쪽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가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1차 보너스부터 0.25까지 설명을 하니까 어머 다 듣고 나서 질렸어. 세상에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일단 다이어트도 기초대사량이 어떻고 생긴 형에게 그 다음에 항상성이 어떻고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계속해서 자가면역 질환은 어떻고 이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일단 생긴 형들은 알아듣기 쉽게 몸매가 탄력있게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특징이 피부가 고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칭찬 기법을 쓰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한 분을 상담하러 갔는데 그분이 생긴 형이 놀러를 왔어요. 옆집에 이제 사시는 분이 생긴 형이에요. 근데 놀러 왔는데 이분한테 칭찬 한마디 딱 했는데 그분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칭찬 어떻게 했냐면 좀 섹시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 섹시하게 생겼는데 너무 지나치게 섹시하고는 거리가 먼데 아우 뭐 섹시하네요. 그러면 또 화를 내겠죠. 근데 좀 그 멋지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 정말 여성으로서 부럽네요. 저는 그 섹시한 여성이 참 좋대요. 제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적인 성격이 끌리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같은 여성이지만 매력이 있으시네요. 허벅지만 조금 터치해 주시면 괜찮겠네요. 허벅지가 좀 통통했어요. 근데 허벅지만 조금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덜었는가 보다. 그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뭐한테 홀린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게 카드 번호 줬단 말이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생긴 형들은 충동적으로 합니다. 어느 한마디에 즉각 결정을 하고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아래층에 내려오니까 더 예쁜 옷이 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2층에 가서 반품을 해요. 금방 후회해요. 혹시나 이제 심한 생긴 형들은 결혼을 하고 아유 저 남자랑 할 것을 후회하는 성격들이 생긴 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다를 받아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안심하시면 안 돼요. 2번 재오다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생긴 형이다. 그럼 항상 불안해요. 전화번호가 뜨면 역시나 다시 제 전화를 어머 저 아까는 충동적으로 했는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운전 중이라 정차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정차를 하고 편안하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을 만한 다이어트니까 마음의 혼돈을 갖지 마시고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의를 시킵니다. 그럼 또 흔들려요. 생긴 형들은. 다시 말을 믿고 어머 그럼 다시 해볼까요? 하면서 또 흔들리거든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수입도 또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10분에 걸쳐서 다시 설득하면 다시 또 그분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대신 3번까지는 전화를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시 통과가 돼서 결정을 하는데 꼭 제 오다를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긴형이 전화가 오면 저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받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분은 이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비겁하게 안 받으시면 안 되고 꼭 다시 재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관리하실 때 가장 어렵습니다. 3번씩 전화를 하셔야 돼요. 매 끼마다. 왜냐하면 의지력이 없어요. 본인 의지력이 없으니까 그냥 잘 지키질 못해요.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잘 먹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문자를 넣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휴일 같은 때는 현주 씨, 오늘은 정말 멋진 휴일입니다. 음식은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음식을 먹으려다가 갑자기 독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렇게 관리를 이제 해주고, 일단 생긴형들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관리를 할 때는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을 이틀, 3일 계속해서 방치를 하면은 저 못하겠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서 하루에 3번 정도는 전화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문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생긴형을 관리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요. 아, 이런 분들은 진짜 다이어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긴형은 좀 훨씬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오다 받기는 너무 쉬워요. 쉽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100% 오다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그마틱형의 성격이 있어요. 플래그마틱형의 성격은 태음인이에요. 태음인. 태음인의 한방에서는 태음인이라고 하는데 태음인들은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항상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성격이 없어서는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재 역할을 해요. 세상에 태음인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싸우면서 살까 할 정도로 항상 남의 중간에 끼어서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플랜을 만약에 보였을 때 예스, 노를 분명히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음인의 성격은 일단 플래그마틱형의 성격은 평생에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노라는 말이래요. 노.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플래그마틱 형들에게 매번 속으면서 또 속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를 싫어하니까 제가 유치원 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은 전형적인 이 플래그마틱형의 성격인데 일단 설명을 열심히 들어요. 진지하게. 야, 이번에는 되겠다. 지난번에도 그분한테 3번을 시도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3번째 가서는 제가 오늘은 원장님 정말 30분만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엔 정말 결정했는가 보다. 집까지 데리고 갈 정도면. 그래서 집으로 가서 그분의 이제 이 원을 경영하는 그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일단 들어주는데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다 들어주고 제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진지하게 할 것처럼 표정을 다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러면 원장님 카드로 하실래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더 생각 좀 해보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표정은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꼴레릭이나 생긴형들은 표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지가 되거든요. 이분이 지루해한다거나 이분이 마음이 없다거나 하면 꼴레릭 형들은 저 지금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 만나게요.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해요. 근데 이 플래그마틱들은 노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들어줘요. 들어주니까 이제 아, 내 얘기가 이 사람한테 와닿는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할 때까지 꾸준히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뭐 비싼 걸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자주 선물을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환심을 사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되면 결국에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한 5번, 6번을 만났다. 이제는 정말 해보시게요. 그 살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맡기세요, 이제. 처음부터 밀어붙이면 그분들은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 인간관계 어느 정도 되면 강하게 끌 필요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형입니다.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사업자로 컨택을 할 때 가장 예를 먹는 사람이 사실은 플래그마틱 형이에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제 파트너 중에 꼴리릭 형의 성격이 있는데 스폰서님 어쩌면 플랜을 보이는 사람마다 플래그마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꼴리릭 형의 성격이 플래그마틱 형의 파트너를 갖고 있다면, 모시고 있다면 그분들은 화병이 나요.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붙어는 있는데 매출도 없고 안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영원히 빵TV로 몇 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리릭 형은 화병이 나죠. 그렇지만 화병 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빨리 하건 늦게 하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플래그마틱 형이다, 내 그룹의 파트너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맞춰서 하시게 하면 되고, 기어가면 나도 기어가주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같이 목표를 잡아서 같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도 똑같고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플래그마틱들은 관리를 생긴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잘 못해요. 그래서 생긴형처럼은 아니지만 매일 문자를 넣어주고 매일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의지력이 약합니다.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끊임없이 관심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소개가 또 잘 나옵니다. 소개가 잘 나오는데 일단 그런 분들은 소개를 계속 해달라고 해야 해줘요. 남에게 이렇게 부탁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거절도 못하지만. 이 플래그마틱들은 어느 정도의 성격을 가지냐면 뭐라 할까? 굉장히 느려요. 행동도 느리고 여러 가지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느리게 나요. 제 남동생이 전형적인 플래그마틱을 가졌는데 제가 제 남편이 굉장히 강한 꼴레릭이에요. 본인이 체크를 해보더니 80%가 꼴레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전 연수를 남편한테 배웠어요. 운전 연수를 하다가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성격 나쁜지 뭔지 알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간에 쭉 가다가 차가 그 앞쪽에서 오면은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어머 어떻게 내 차선이 어디로 갔어? 그럼 자기 이마를 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야, 이 꼴레릭 형한테는 운전 배우면 안 되겠다 해서 제 남동생이 플래그마틱이기 때문에 남동생한테 바꿨어요. 연수를. 그랬더니 남동생은 얼마나 이렇게 지나친 플래그마틱이냐면 1차선이 있는데 제 차선인지 모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방향에서 차가 하나 오고 있는데 저는 그 차선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부딪힐 때까지 제 동생이 말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야 왜 저 사람이 내 차선으로 오는 거야? 그랬더니 누나 차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를 하길래 야 너는 세상에 부딪히고 나서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인제사 말하냐 그랬더니 스스로 터득이 해야지. 스스로 터득을 하게 했어요. 플래그마틱.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저는 벌벌 떨면서 아니 왜 내 차선으로 오는 거야. 전혀 뭐 당황함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돌멩이가 굴러와도 잠을 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플래그마틱은 제 남동생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사실은 배웠습니다. 뒤로 뭐 후진 주차할 때 뭐 여러 가지를 편안하게 그냥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생명이 달려 있는데 별로 떨림이 없어요, 그냥. 그게 플래그마틱들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플래그마틱들은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꾸준히 관계를 하시면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형은 살이 쪄요. 일단 편안하니까 살이 찔 거 아니에요. 만사에 그냥 이렇게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꼴레릭형의 여성을 만나야 돼요. 달달달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력이 같이 유지가 되지. 둘 다 플래그마틱이면 굶어 죽기 딱 알맞겠잖아요. 그래서 플래그마틱은 그런 성격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를 만났을 때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플래그마틱과 멜랑콜릭형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길게 지루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핵심이 없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는 결정권자화 하셔야 돼요. 만약에 딸을 다이어트를 시키는데 딸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엄마한테 지출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정권자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안 하겠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할 때까지 그 집을 안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질려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요. 만약에 안 하고 싶다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준비되셨을 때 그때 하세요. 그래서 물러날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셔야 다시 나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찐득이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 때까지 버티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했을 때 그분이 우리 제품을 하겠다 하고 결정했을 때는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당신이 최고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선택을 해놓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잘 선택을 했을까? 200, 300 투자한 게 정말 잘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정말로 당신은 최고의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게 마무리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일단 다이어트 더블엑스 하나 전달하신 분이 다이어트 200, 300씩 오다를 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갈 곳을 몰라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간다거나, 그 다음에 신발도 남의 신발을 막 신고 나온다. 집주인 신발을 신고 나와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항상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카탈로그도 잘 넣어가지고 오시고, 특히 이제 생긴형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생긴형들은 카드 번호 적는 순간 제 파트너 그래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번호를 적는데 헷갈린대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카드 번호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만약에 200만원, 300만원 다이어트 오다를 했을 때 생긴형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멜랑콜릭들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속으로 좋지만 표정 관리를 잘해요. 침착하게 카드 번호 다 적고 정리할 거 다 해서 나오는데, 생긴형들 뭘 빠뜨리고 나오든 빠뜨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침착성을 잃어가지고 환한 얼굴을 보인다거나 그 소비자 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흉내를 보여도, 너무 표정이 드러나 버리면 어머 이 사람이 왜 좋아할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나올 출입구를 정확히 보시고 생긴형들은 나오셔야 돼요. 절대 출입구를 못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은 항상 분석을 하시고 yes and but으로 마무리를 항상 하셔야 돼요. 다른 제품을 만약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분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yes 그러나, 그래서 yes and but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허벌라이프 제품, 한국에는 허벌라이프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안 빠지대요 이런 얘기 했을 경우에 yes 그거 살 빠집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예요. 다른 제품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머 왜 그런 걸 하셨어요. 우리 제품을 진즉 만나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역효과입니다. 정수기도 똑같아요. 다른 정수기를 절대 비판하시면 안 돼요. 고급 정수기 쓰시네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단점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도끼날을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끼날을 가는 과정은 내가 8시간 동안 나무를 베어야 한다면 6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도끼날을 가는 과정은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단번에 나무를 벨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신을 무장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무장하고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다를 하시면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